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퀸즐랜드 대학교에서 토목 환경 시빌 앤 인바이러먼트 엔지니어링을 졸업한 요번에 졸업하였고 요번에 이제 로얄 하스코닝 DHB라는 유럽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의 그레듀에이트 워터 엔지니어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예. 축하. 네, 학생분 혹시 학업 중에 인턴이나 전공 관련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이 인턴이나 이제 그 여러 회사들의 그 어시스턴트로 많이 경험을 쌓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이다 보니까 솔직히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연락도 하고 해서 UQ의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제가 연구실에 약 한 반년 정도 있어서 그걸로 제 인턴 경험을 대체하였습니다. 아, 혹시 엔지니어링을 이제 졸업을 다 하셨는데 만약에 제일 친한 절친이 엔지니어링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이라고 했었을 때 본인은 졸업자로서 그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저는 일단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 입학 성적에 맞춘 영어 점수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영어 실력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과연 너무 형식적인 영어 공부지 않나요? 아, 진짜 영어가 많이 필요해요? 엔지니어링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진짜 딱 IELTS 입학 점수만 맞추고 들어갔는데 제가 영어를 잘 하는 것도 아니지만 솔직히 저는 많이 부족하다 느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다른 유학생들을 봐도 영어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막 엄청 더 고생하고 그런 친구들 많아서 시간만 되고 한다면은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학교 입학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한테 다른 조언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영어 외에? 우선은 왜 자기가 그 과목을 공부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주변에서도 이제 무작정 그냥 학교만 가야지 하고 공부하다가 엔지니어링 과목이 솔직히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포기하고 그런 친구들을 봤거든요. 네. 이제 학생분이 엔지니어링을 이제 이미 졸업을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학생분이 신입으로 돌아간다면 또는 친구가 이제 엔지니어링 처음 공부하는 친구라면 이런 걸 알고 있었더라면 나중에 졸업할 때까지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팁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엔지니어링 과목이 어렵고 힘든 과목이다 보니까 우리 여학생 말고도 심지어 여기 도메스틱 스튜던트 친구들도 많이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 내나 과목 내에서의 그런 그룹 커뮤니티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학교 내 커뮤니티 웹사이트라든지 과목을 같이 듣는 친구들끼리 이미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과제도 공유하고 약간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서 무작정 그냥 집에서만 공부하기보다 학교에서 친구들 좀 사귀고 이제 그런 그룹들을 찾아서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트렌드가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토목공학이어도 코딩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저는 이제 코딩이 너무 생소했어가지고 조금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신입하는 그런 다른 엔지니어링도 비슷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코딩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를 좀 쌓고 있으면은 조금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입학 전에 코딩을 공부해 놓으면 엔지니어링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도움이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혹시 지금 이제 벌써 졸업 전에 취직을 하셨는데 취업을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혹시 취업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4학년 1학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자면은 저는 상당히 많이 느린 편이었어요. 이미 이제 다른 친구들은 2학년 끝나고 방학 때부터 이력서랑 커버레터를 준비하고 인턴과 경험들을 쌓아가지고 슬슬 다 경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늦어지고 4학년 때 해서 부랴부랴 준비하는 경향도 있었고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고 해서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이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늦게 하셨다고는 하셨지만 졸업 전에 이미 이제 취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하셨으니까 혹시 몇 개 정도의 이력서를 회사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 정도의 인터뷰를 하시게 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이제 호주 이제 구직 사이트 식닷컴, 링크드인 등등 모든 공지가 뜰 때마다 저는 웬만한 모든 회사들에 다 지원을 했어요. 지금 한 숫자만 대략적으로 한 수십 개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한테 응답을 해준 회사는 한 10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해서 전화 인터뷰, 뭐 면접, 온라인 면접 이런 거는 한 제대로는 한 7군데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지가 뜨면 그냥 우선은 지원을 하고 기다리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하셨던 네. 그 인터뷰 받던 회사의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주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질문들로는 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느냐, 그리고 너는 왜 이 분야에 이 전공을 선택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이제 깊게 물어본 회사들은 너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냐, 만약에 너가 그 사회 그룹 구성원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중 또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너는 일을 하다가 막히거나 스트레스 받고 할 때는 그걸 어떻게 해소하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회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회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회사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역으로 물어볼 게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이제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 회사를 얼마나 가고 싶어 하고 이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왜 진짜 모든 인터뷰에서 그 회사들이 마지막에 다 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에게 질문이 없냐. 해서 저는 못해도 적어도 한 2개 정도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 오히려 너희들이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냐 이런 거 역으로 물어봤고, 내가 솔직히 이제 그레이듀에이트 엔지니어로 들어가는데 그레이듀에이트 엔지니어들한테 뭔가 좀 필요한 덕목들이나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냐 오히려 저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좀 좋게 평가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시빌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건축 관련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시빌 엔지니어링 전공 안에서도 워터 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쪽으로 취업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시빌 엔지니어링이 엄청 이렇게 많이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환경도 있고 스트럭처도 있고 지오 테크니컬도 있고 마이닝도 있고 트랜스포트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환경공학도 같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모든 과목들을 처음엔 기초적으로 배우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물과 관련된 그 과목들이 저에게 적성이 많고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취직되셨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 가능하실까요? 제가 요번에 취업한 회사는 로얄 하스코닝 DHB라고 네덜란드에 있는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오래된 약간 100년 넘는 전통을 가진 회사이고요. 이제 네덜란드에 베이스드한 회사이다 보니까 주로 네덜란드 이제 운하나 이런 걸로 또 유명하다 보니까 주로 그쪽 분야에서도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서 이제 저도 이제 워터 엔지니어링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졸업자로서 졸업 전에 취직을 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이제 곧 졸업할 엔지니어링 졸업 예비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유학생분들이 졸업 후에 취직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도 이제 비자 문제도 있고
이제 호주 회사들이 영주권자 이상을 선호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다 보면은 이제 오히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학생들을 선호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두드려보고 이게 봤는데, 그리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자기가 정말 자기의 강점들을 회사에 보여주고, 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 회사를 가고 싶은 이런 관심, 열망을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회사 쪽에서도 영주권 이상이 아니어도 우리 유학생들을 위한 뭔가 특별한 이렇게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려 보시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UQ 입학하시기 전에 브리징 잉글리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제가 처음에 입학을 할 때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하다 느껴서 이제 저도 브리징 잉글리시 코스를 듣고 입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코스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선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고, 특히 이제 유학생들을 위해 아카데믹 잉글리시를 이제 그러니까 아카데믹 잉글리시 위주로 이렇게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또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포털 웹사이트나 이런 거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미리 연습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제 같이 거기 수업 듣는 친구들이 이제 함께 그 학교에 입학할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제 입학 전에 미리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정말 좋고 유익한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회사들하고 이렇게 커넥션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회사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셔요. 주변에 제 친구들도 그렇게 회사를 찾은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교수님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